등비 수열은 AR의 n-1승인데 그중에 일단 가장 기본형 R의 n승의 변화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R의 n승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얘네들의 일반항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R에다가 선생님 값을 몇 개를 집어넣어 봤어. 자, 옆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면서 뭐 대입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R이 2면 2의 1승, 2의 제곱, 2의 3승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본 거야. n의 1부터 집어넣으면서. 자, 이거를 숫자로 나열해서 써놓은 거고, 자,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항이 2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4, 8, 16 해서 점점 몇 개만 찍어봐도 커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아래 값이 2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자, 아래 값이 1이면 그냥 죄다 1로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1로 수렴한다라는 거 뭐 금방 확인할 수 있고. 자, 아래 값이 2분의 1이면 우리가 막 지수함수 그리듯이. 그래서 얘가 수열을 봐서 함수는 아니지만 그 점들 찍어서 연결하면 어쨌든 함수로 바라볼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밑이 2분의 1인 지수함수를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정의역 n에 들어가는 게 여기는 모든 실수값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게 a1이 되는 거고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가 a2, a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수열이 극하는 이쪽 방향만 보는 거기 때문에 밑이 2분의 1인 지수함수만 그려봐도 얘가 0을 향해서 다가간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0으로 수렴합니다. 자, 아래 값이 0이면 당연히 0이니까 모든 항이 0으로 수렴한다. 자, 근데 이제 밑에 있는 R이 음수일 때는 지수함수도 그릴 수가 없어. 자,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는 Y는 A의 X승일 때 지수함수 우리가 대수에서 배웠던 거는 밑이 양수인 것만 다루잖아. 여기 X자리가 양수인 거. 그럼 여기 아래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면 밑이 음수잖아. 그러니까 걔는 우리가 함수로 배우지는 않아. 근데 내가 점은 찍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점을 찍으면서 걔를 선분으로 연결하면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을 찍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수 함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등비 수열에서 다루기는 해. 등비 수열에서 공비는 음수도 다루기 때문에 자, 걔네를 찍어보면 첫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 자, 두 번째 항은 얼마로 바뀌냐면 4분의 1로 바뀌어요. 왜 이렇게 써져 있어?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두 번째 항은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아래다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 그 다음에 아래다가 4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16분의 1.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분의 1. 얘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분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너도 0으로 수렴. 자, 이번에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뿔마 1이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진동이죠, 진동. 발산. 폭이 줄어들지 않죠. 그래서 발산. 자, 아래 값이 마이너스 2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이라서 얘를 찍다 보면 폭이 점점 커지는 진동이죠. 그래서 너도 발산이다 라고 됩니다. 자, 숫자의 예시를 들어놓은 거고 우리는 어디를 잘 기억하면 좋겠어? 수렴하는 상황만 잘 판단하면 돼. 그럼 수렴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공비가 1이면 모든 항이 1로 바뀌기 때문에 공비가 1인 상황이랑 그 다음에 나머지 얘는 싸잡아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얘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지수함수 만들어지니까 0으로 다가갈 거고 자, 이 녀석이 음수여도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진동으로 나오진 않다. 결국에 이 값이 점점 한없이 어디론가 다가가기 때문에 두 번째 상황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랑 공비가 1일 때 이때 수렴한다. 자, 이거를 합쳐서 여기에 등호를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등호를 넣으면 공비가 마이너스 1인 상황까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두 개 따로 써야 돼. 만약에 내가 굳이 하나의 부등식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풀어서 마이너스 1에는 등호를 빼주고 1에는 등호를 집어넣어서 써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비가 1이거나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상황이다. 자, 문제에서 수렴 조건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마이너스 1에는 등호를 빼주고 1에는 등호를 넣되 1일 때랑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하는 값은 달라. 1일 때는 1로 수렴하고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1로 수렴하는지 0으로 수렴하는지 관심 없고 그냥 수렴하게 만들어 라고 하면 이렇게 한 번에 써도 되지만 얘가 0으로 수렴하게 만들어 라고 하면
1은 빼놓고 써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수렴 범위는 저거지만 그 안에서 수렴하는 값은 다르다. 자, 그거를 선생님이 밑에다가 박스에 한 번 더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그대로 정리를 해 놓은 거고. 자, 따라서 우리가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등비 수열을 이제 조금 더 일반화 시켜서 썼어. 조금 전에는 아래 n승만 본 거고. 그래서 얘를 일반화 시켜서 썼을 때 공비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또는 첫 번째 항이 0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두 가지를 관찰해야 돼. 첫 항이 0이면 그냥 싹 다 0으로 바뀌거든. 그래서 첫 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1에는 등호가 들어간다. 근데 이 첫 항과 공비가 같은 글자로 써지는 경우가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x-2에 n승이다 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첫 항이 x-2면서 공비도 x-2니까 어차피 첫 항이 0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럼 그때는 첫 항을 따로 분리시켜서 생각할 필요 없이 첫 항과 공비가 똑같을 때는 공비의 범위만 따지면 되는데,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첫 항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이게 첫 항이잖아. 그럼 첫 항과 공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첫 항이 0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다. 이렇게 둘 다 확인해 줘야 되는 거야. 차이점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16번. 자, 16-1번. 자, 여기는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x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n에 1 집어넣으면 이게 첫 항이면서 곧 얘가 공비야. 그러니까 우리는 첫 항 공비 분류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1번 구조는 첫 항과 공비가 같기 때문에 공비의 범위만 따져주면 되죠.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다. 이렇게. 자,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자, 이제 저거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냐가 이제 1학년 때 얼마나 2차 부등식을 잘 다뤘나지. 자, 얘를 식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2차 부등식 하나 풀어서 범위 구하고 이렇게 2차 부등식 하나 풀어서 범위 구한 다음에 두 녀석 수직선에 나타내서 공통 범위를 다시 구해줘야 돼. 그게 첫 번째 방법. 자, 1학년 때 2차 부등식을 제대로 배웠다면 우리는 부등식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함수의 높이를 관찰하는 거잖아.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여기 높이를 관찰하는 거죠. 자, 저 녀석의 x절편이 0과 1이라고 보이는 거고, 자, 그럼 여기 대칭축은 2분의 1인데, 자, 대칭축 저기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 자, 우리는 얘 높이가 마이너스 1보다 컸으면 좋겠고, 당연히 성립하죠. 얘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1 이하였으면 좋겠는데 여기 1에는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색칠. 자, 여기를 세는데 여기 x자리에 2 대입하면 2분의 2 되면서 딱 정확하게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네. 이게 안 보이면 얘는 1이라 라고 해서 2차 방정식 풀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2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면 얘 아래쪽이니까 여기 다 해당되죠. 마이너스 1 이상 x는 2 이하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랑 2는 다 여기서 나온 x값이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또 여기 등호 빠져있다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또 왼쪽에 빼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자, 2번은 10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딱 봐도 첫 항과 공비가 다르죠. 자, 첫 항은 n에 1 대입하면 x 플러스 2. 그럼 얘가 0이거나 또는 자, 공비는 미치 공비지. 그래서 공비는 5분의 2x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다. 1차 부등식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는이니까 합집합으로 써주셔야 돼요. 자, 밑에 17번. 자, x범위가 0에서부터 16 사이에 있을 때 자, 주어져 있는 수열인데 자, 여기에서 n이 수열에서는 n이 변수야. 별말 없으면. 자, n이 지수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얘는 뭘로 있는 거야? 등비 수열로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첫 항이면서 공비지. 그러니까 첫 항과 공비가 똑같으니까 공비의 범위만 따지면 되죠. 자, 이게 마이너스 1초가. 실수하지 마. 여기는 등호 넣으면 안 돼. 그 다음에 1 이하. 자, x범위는 0에서부터 16까지.
자, 삼각부등식은 그림 그려서 푸는 거라고 배웠죠. 자, 얘를 루트 2배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얘를 루트 2로 나누면 오히려 특수각이 돼서 보기 더 편하니까 이렇게 바꾸고. 자, 저기 사인 함수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자, 사인 함수 주기 16인 거 보이죠? 이 파이를 8분의 파이로 나누면 되지.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이런 게 내가 감이 떨어졌다 라고 하면 그때그때 복습해야 돼. 0. 자,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 근데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제발 좀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해. 꼭 이런 거 대충대충 보는 놈들이 등호 빠뜨리고 아주 난리를 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등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어놓고 구멍을 뚫어. 아예 미리 뚫어놓고 하면 실수할 리가 없잖아. 자, 여기는 특수각이죠. 자, 원래대로라면 여기 각은 4분의 파인데, 자, x 앞에 8분의 파이가 곱해지면 주기를 8분의 파이로 나누는 것처럼 모든 x좌표는 다 8분의 파이로 나눠야지. 8분의 파이로 나눈다는 거는 역수 파이분의 8을 곱한다라는 거라서 여기 2. 그럼 나머지는 대칭성 이용해서 좌표가 쭈루룩 다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찾는 거는 x가 0 초가래. 이거 문제 낸 사람이 여기 뚫어놨어. 그 다음에 16도 문제 낸 사람이 뚫어놨습니다. 자, 나는 노란색과 분홍색 사이를 답으로 쓰면 돼서 선생님이 지금 보라색으로 빗금친 부분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해당하는 자연수 x의 개수만 세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보라색 구간에 1, 2가 색칠되어 있으니까 1, 2 해서 2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6 포함, 10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빼면 4개. 그 다음에 여기는 양쪽에 구멍이 다 뚫려 있어서 15 한 개만 세주면 됩니다. 자, 등비 수열에서 일단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와. 자, 이번에는 어떤 형태냐면 분수로 되어 있는데 그 분수에 여기 예제처럼 분모 분자에 다 지수식 등비 수열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등비 다 분모 분자에 다 등비가 들어가 있는 거. 자, 조금 전에 한 거는 그냥 등비 수열 하나만 본 거고 이번에는 분수식에서 다 등비 수열이 들어가 있는 형태. 자, 기본 풀이는 이거예요. 분모 분자 중에서 공비, 밑이죠, 밑.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지수꼴로 나눕니다.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걸로 나누는 거야. 자, 근데 거기 위에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냐면 부정형일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부정형이 아닐 때는 굳이 나누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부정형인 등비가 보이면 공비의 절대값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을 다루는 가장 기본 태도는 얘가 어떻게 얘는 여기를 먼저 보거든. 근데 얘가 어떻게 생겼지가 아니라 얘네가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봐야 돼. 자, 일단은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죠. 보이지? 아까 공비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1과 1, 3이 0으로 가. 그럼 얘도 0으로 가지. 그럼 분모 6으로 가죠? 그 다음에 얘 5로 가지. 수렴하는 애들의 사측 연산인데 분모가 0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수렴 성질을 이용해서 6분의 5로 수렴하죠. 부정형이 아니지. 그러니까 부정형이 아닌데 여기 또 막 나누고 있는 놈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루트 보면 또 미친 사람처럼 유리화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또 무조건 나눗셈 하고 앉아있지 말고 항상 극한 꼴을 먼저 보는 거야. 그럼 얘는 수렴하는 애들만 모아놨으니까 수렴하는 거에 성질을 쓰시면 돼요. 그럼 얘는 6 더하기 0분의 5 더하기 0이다 라고 해서 6분의 5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얘는 볼게요. 자,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무한대 가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잖아. 무한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얘는 부정형이야. 자, 이렇게 부정형에서 등비, 분모 분자에 다 보이면 공비의 절대값이 제일 큰 놈 있지. 걔로 나눠. 그러면 여기는 뭘로 나누면 되겠어? 7의 n승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얘를 7의 n승으로 나누면 7의 마이너스 1승. 자, 얘를 7의 n승으로 나누면 1 플러스. 그 다음에 얘를 7의 n승으로 나누면 7분의 5의 n승. 이거의 극한이야. 자, 그러고 나서 보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는 얘가 0으로 가. 왜 나눴는지 알겠어? 왜 공비의 절대값이 큰 걸로 나누는지 알겠어? 공비의 절대값이 큰 걸로 나누잖아? 그러면 다 수렴하는 애들로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어. 왜냐면 공비가 제일 큰 걸로 나누니까 얘는 아예 이렇게 n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n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얘보다 더 절대값이 큰 걸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비는 무조건 절대값의 범위가 1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러한 등비수열은 무조건 0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모 분자 중에서 절대값이 제일 큰 걸로 나누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1분의 7의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됩니다. 값이 큰 걸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 큰 걸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3번 보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무한대 가지. 얘 무한대 가는데 흐름 보여? 이렇게 폭이 점점 커지는 거 보여? 거기에다가 얘 큰 거 곱하니까 막 얘 난리 나겠죠. 계속 뒤로 갈수록 엄청 절대값이 커지겠지. 막 왔다 갔다 하더라도 커지겠지. 자, 위에 있는 것도 뒤로 갈수록 폭이 점점 커지는 거 보이지? 그럼 얘도 발산, 얘도 발산, 부정형이에요. 자, 부정형에서는 뭘로 나눈다? 공비의 절대값이 큰 걸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랑 2 중에는 당연히 2가 크지. 근데 2로 나누면 안 돼. 절대값이 큰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의 n승으로 나누는 거라고. 그래야 싹 다 수렴 덩어리로 바뀌어요. 우리의 핵심은 수렴 덩어리로 만드는 거야. 그럼 위에는 마이너스 3 더하기. 자, 7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승으로 나눈다라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을 곱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3의 n승으로 나누면 1 되고, 자, 여기 마이너스 3의 n승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n승이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나는 얘네들 중에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걸로 나눠버렸기 때문에 n이 살아있다 한들 그 덩어리는 무조건 0으로 갈 거다. 그럼 남아있는 애들로 극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뭘 느낄 거냐? 여기에 있는 얘 살아남은 애들을 잘 봐. 얘는 어차피 죽었잖아. 얘는 왜 죽었어? 공비가 절대값이 얘보다 작아. 근데 얘로 나눠버리네? 그럼 얘는 무조건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들어오거든? 그럼 얘는 무조건 0으로 가게 돼 있어. 아, 그러면 공비의 절대값이 큰 걸로 나누면 절대값이 작은 애들은 결국에 0으로 바뀐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 극한은 어디서 온 거냐면 얘는 여기서 온 거야. 그럼 얘는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온 거야. 아, 그럼 결국에 얘로 결정이 되는구나. 그럼 얘는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온 거야. 여기 있는 1은 어디서 온 거지? 여기서 온 거지. 그럼 결국에 나는 뭐랑 똑같아? 아, 너는 어차피 0으로 갈 놈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7의 n승으로 나누면 결국에 계산은 니네 둘이 쇼 붙이는 게 되겠구나. 그럼 나는 앞으로 문제 풀 때 얘가 서술형이 아니라면 그냥 어차피 얘는 죽을 운명이니까 얘는 죽여놓고 나머지 얘네 둘이 비교하면 되는데, 그럼 얘네 둘이만 비교하려고 얘네 둘만 딱 살려놨더니 밑이 똑같으니까 약분이 돼버리죠. 그래서 7의 n승분의 7의 n-1승이니까 약분돼서 7분의 1로 그냥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밑에 있는 3번도, 자, 얘도 등비인데 공비가 막 여러 개 섞여 있지. 자, 공비의 절대값이 큰 게 마이너스 3이고 2죠. 그럼 나는 원래 풀이는 마이너스 3의 n승으로 나누는 거거든? 걔로 나누면 얘는 어차피 죽을 운명이야. 그럼 얘만 죽어? 얘는 1이니까 공비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3인 애로 나누면 얘도 결국에 죽어. 그럼 누구 빼고 다 죽어? 공비의 절대값이 제일 큰 애들 빼고 나머지는 다 죽을 운명이야. 그럼 나는 얘네만 남겨놓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네만 남겨놓으면 그냥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약분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 결과물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4번은 이렇게 할 수 있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차피 0으로 가. 그 다음에 얘는 7로 수렴. 그럼 무한대로 가는 애들은 얘네밖에 없어. 내가 공비가 5분의 1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어. 마이너스 3의 n승으로 나누면 얘는 공비가 더 작아져.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죽을 운명이다. 그럼 결국에 얘네로만 계산하면 된다. 마이너스 3. 자, 밑에 5번. 예제 5번. 자, 위에는 6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1억이래요. 자, 밑에는 곱셈이잖아. 이거 전개해서 펼쳐야지. 자, 전개해서 보면 6의 n승, 2의 n승, 3의 n승 더하기 1에 n이 무한대로 간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공비 여러 개 있지? 우리의 원리는 뭐야? 얘네들 중에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6의 n승으로 나누면 나머지 썰거지들 다 죽을 운명이다. 얘로만 계산하면 됩니다. 답은 얼마? 6. 쉽지? 자, 넘어갈게요. 자, 문제 19번 봅시다. 자, 19-1번. 자, 극한 꼴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지. 얘랑 얘만 관찰하면 된다라는 거야. 얘네 두 개만 비교하면 위에는 밑이 루트 5라고. 얘는 루트 5의 n승이고, 자, 밑에 있는 거는 2의 n승. 얘네로만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자, 얘는 n이 무한대로 가.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얘는 밑이 3이고 얘는 밑이 2니까 얘는 죽을 운명이야. 얘네로만 관찰하면 된다고. 3. 자, 얘는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얘는 수렴이야. 얘는 잘 보면 3분의 1의 n승이잖아. 그치? 얘는 수렴. 얘네로만 계산하면 돼. 1이죠, 1. 자, 그 다음에 4번.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밑이 다르지. 밑이 얘가 더 크지. 그럼 얘 따라 움직이는 거야. 아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다항식에서는 차수 큰 애 따라 움직이는 거고 여기에서 밑이 큰 애 따라 움직입니다. 그럼 얘는 볼 필요 없어. 얘만 보면 돼. 얘 어디로 가? 무한대. 근데 걔 앞에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 발산. 자, 20번. 자, 수렴하는 수열 AN이 주어져 있고 자, 여기에 극한값이 2일 때 AN의 극한값을 구하래. 수렴한다고 나와 있죠.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위에도 지수식 여러 개, 밑에도 지수식 여러 개, 지수식이 여러 개 보이죠? 자, 얘는 등비 수열이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뭐 공비 이런 걸 따질 게 없는 거야. 자, 얘는 밑이 3이네, 5이네, 3, 5가 보인다. 그럼 어떻게? 원래 풀이는 뭐야? 원래 풀이는 5의 n승으로 나누는 게 원래 풀이야. 원래 풀이는 이거야. 그러니까 서술형에 나오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5분의 3의 서술형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AN. 얘는 나누면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5의 n승으로 나누면 AN이 되고 여기는 5분의 3의 n승이 돼. 그러면 얘는 어디로? 0으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여기 있는 얘는 이게 0으로 가잖아. 그럼 알파랑 0 곱해도 얘는 0으로 가. 그럼 결국에 누구만 남죠? 얘만 남는 거야. 근데 얘는 알파로 수렴한다며. 얘는 5로 수렴하고. 그럼 얘네로 극한 처리하면 끝난다라는 거지. 그거를 우리는 앞으로 여기서 바로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어차피 5의 n승으로 나누면 니네는 죽을 운명이라는 거 이거야. 그럼 니네끼리만 계산해도 돼. 그럼 5의 n승이 약분이 되니까 an분의 5만 남아. 이거에 극한 처리하는 게 얘를 줄여서 쓴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알파분의 5가 얼마다? 2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21번. 자,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있다. 자, 여기에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우리가 대수에서도 등비 수열은 기본 공식에 충실하는 게 가장 좋아. 막 등차 수열은 우리가 막 특징 1차식이다, 2차식이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게 좋고 등비 수열은 기본 공식에 충실하는 게 좋습니다. 자, 등비 수열의 합 R-1분의 첫 번째 항의 R의 항의 개수 -1. 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 3 곱하기 2의 n-1승. 자, 이거의 극한입니다. 자, 얘는 1이니까 쓸 필요 없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 앞에 있는 3도 약분되고 2의 n-1승분의 2의 n승 빼기 1이다. 자, 이거의 극한 처리. 자, 어차피 2의 n승으로 나누면 너는 죽을 운명인 거야. 이렇게만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럼 약분하고 2로 수렴한다 라고 하면 되겠지. 자, 22번 일반항 한번 구해볼까? 자, 첫 항은 3의 2분의 1승이고 두 번째 항은 3의 2분의 1승 더하기 4분의 1이죠. 이런 연산 안 되는 사람들 좀 지수로 그 연산 계산 연습 좀 해가지고 오자. 8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러면 일반항 AN은 여기 3은 그대로 픽스돼 있고 자, 얘가 세 번째 항이 2분의 1을 첫 항으로 하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3개 더한 게 이게 A3이잖아. 그럼 여기 들어오는 거는 뭐가 들어오겠어? 등비수열 합이 들어오겠지?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 번째 항의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이게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약분되지. 그럼 일반항이 3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죠. 이거의 극한 구하래. 그럼 여기에 리미트 씌우라는 거지.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가죠. 그러면 3의 1승이 답이 된다. 자, 23번. 자, an이 양수래요. 조건 하나. 자, an 플러스 1은 16분의 15an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게 등호였다면 등비수열. 등호가 아니라 부등식이니까 우리는 대입하겠습니다. n에다가 1 대입하고 n에다가 2 대입하고 자, 쭉 가서 내가 필요한 게 an이니까 n에다가 n-1까지 집어넣을게요.
자, 얘네 한 번에 곱하겠습니다. 자, 곱할 수 있는 근거는 모든 항이 양수기 때문에 얘가 원래 부등식은 곱할 때 조심해야 돼. 근데 모든 항이 양수라서 곱셈이 가능해. 방정식처럼. 자, 곱하고 나면 축차 대입할 때처럼 여기 다 사라지지. 그러면 좌변은 AN만 남아. 자, 오른쪽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 죄다 16분의 15인데 그게 n-1개 있네. 그럼 16분의 15는 n-1개 곱해지고 거기 옆에 뭐 하나 곱해져? A1 하나 곱해져.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저 극한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1차적으로 AN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지 저 극한 처리를 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씌울 거야. 자, 우리가 미적분 1에서도 부등식의 리미트 씌울 때는 거의 99%는 샌드위치 써야 돼. 자, 샌드위치는 기본적으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서 쪼여주고 있어야지. 이쪽 부등식 하나 더 필요하죠. 그 여기 나와 있지. 문제 낸 사람이 알려주는 거야. AN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부등식 양쪽으로 쪼여놨으니까 여기에 리미트 씌워. 자, 부등식에 리미트 씌우면 등호 생기는 게 기본이야. 여기도 리미트, 여기는 원래 등호 있으니까 쓸 필요 없고 리미트. 그러면 얘는 상수 수열 0이니까 극한 씌워도 0이고, 자, 얘는 상수고 얘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이게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양쪽 다 0으로 가니까 너도 0으로 가는 거지. 그럼 AN은 0으로 가.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0으로 죽을 운명이고 여기 남아있는 거에서 극한 처리하면 4분의 2라고 되겠습니다. 자, 뒤에 24번 풀어보세요. 자, 24번은 위에도 등비수열, 밑에도 등비수열인데 밑이 여러 개 보이니까 공비의 절대값이 큰 걸로 원래 나누는 거잖아. 그걸 우리가 약식으로 풀 때는 공비의 절대값이 큰 것만 놔두고 제껴. 어떨 때? 부정형일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공비의 절대값이 R이랑 O가 있으니까 얘네 두 개를 내가 비교를 하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얘네가 같을 리는 없다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한 놈이 크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R의 절대값이 5보다 더 크면 얘로 계산이 될 거라서 쟤네로 계산하면 극한값이 1이 나오고, 자, 만약에 5의 절대값이 더 크면 얘가 죽을 운명인 거지. 그래서 얘로 극한값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인데 극한값 마이너스 1로 만들어놨으니까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안에 개수는 9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모 분자에 등비수열이 들어가 있는데 밑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밑의 절대값이 누가 큰지를 기준으로 나눠야 돼. 뭐일 때? 부정형일 때. 자, 근데 이번에 우리가 볼 거는 어떤 형태냐면, 자, 분모 분자에 등비수열이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얘처럼 똑같아. 분모 분자가 모두 R의 n승 혹은 X의 n승 이렇게 공비가 동일한 애들로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이 녀석이 누구랑 크다 작다를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만약에 이 R의 n승에서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나 작냐에 따라서 얘 극한의 꼴이 완전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꼴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될 거라서 결국에 R의 n승으로 나눠봤자 얘가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극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서 얘네 둘이 계산하는 걸로 끝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극한 처리로 들어가면 저기 구조에서는 극한값이 1로 나올 거고, 만약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잖아? 그러면 R의 n승을 어디로 보내버려야 돼? 0으로 보내버려야 돼. 그럼 제가 0으로 가면 분모는 1로 수렴하고 분자가 0으로 수렴하니까 극한값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얘가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얘네끼리 남겨서 계산하는 거고, 이 녀석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얘가 0으로 가니까 여기에 0을 대입해서 푸는 거고, 자, 그 다음에 R의 값이 1이잖아? 그러면 얘는 당연히 값이 상수로 정해졌으니까 대입해서 푸는 거고, R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대입해서 푸는 건데 얘는 왜 나눠서 푸냐? R의 값이 1이면 얘랑 상관없이 R의 n승은 다 1로 나오거든? 근데 R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n의 값에 따라서 얘가 플러스 1로 계산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로 계산될 수도 있으니까 얘네는 싸잡아서 계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안 돼.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1일 때 이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얘는 반드시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로 분리시켜서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4개로 나눈다.
자, 위에도 등비 수열이고 밑에도 등비 수열인데 공비가 똑같은 등비 수열이야. 그럼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공비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x로 쓸게요. 뭐 x든 공비 n이든 상관없어. 얘가 이런 꼴로 돼 있다. 자, 이런 꼴로 되어 있다라고 칠게요. 뒤에 그냥 1이라고 둘까요? 이렇게. 자, 얘랑 똑같은 거야. 그럼 뭐만 달라 있어? r 자리에 x제곱이 들어와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공비의 역할을 하는 게, 여기에서는 공비의 역할을 하는 게 r이었잖아. 자, 여기에서는 공비의 역할을 하는 게 x제곱이죠. 여기는 r 자리에 x제곱이 들어온 거야. 그럼 나는 저기 있는 r 자리에 x제곱을 넣으면 x제곱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x제곱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자, 3번도 r 자리에 x제곱 집어넣으면 x제곱이 1일 때, x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식은 얼마든지 변형이 돼 있지.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자. 그럼 얘는 여기 있는 r 자리에 절대값 x가 들어와 있는 거니까 여기에도 r 자리에 다 절대값 x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얘는 r 자리에, 왜 공비 자체가 절대값 x죠. 그럼 r 자리에 절대값 x를, 여기 r 자리에 절대값 x를, r 자리에 절대값 x를, r 자리에 절대값 x를 집어넣어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비가 어떻게 바뀌든 분모 분자의 공비가 다 똑같잖아. 그러면 기본 원칙이 이거야.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어떨 때? 분모 분자 공비가 동일할 때는 그 공비의 절대값 사이즈에 따라서 극한의 꼴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지 수렴의 성질을 쓸지가 달라진다. 대입할지. 근데 위아래 공비가 다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공비들끼리 사이즈 비교하는 거야. 차이점 알겠지? 자, 근데 이거를 다시 정리해봤더니 얘 어차피 너 양수라서 어차피 절대값 안 씌워도 되네? 그럼 너는 양수니까 x제곱은 어차피 절대값 안 씌워도 되잖아. 자, 얘는 어차피 풀리면 x는 1 또는 마이너스 1로 풀리고 어차피 얘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나눠지겠지.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다시 봤더니 이거 풀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다거든. 얘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랑 똑같죠. 자, 얘도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랑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이거 매번 이렇게 넘겨서 정리해가지고 오는 것보다 공비가 x제곱일 때도 우리는 그냥 다 이렇게 나눈다. 처음부터. 자, 얘도 볼게요. 자, 얘는 어차피 절대값이 양수니까 여기 절대값 안 씌워도 되지. 얘도 어차피 양수니까 양수의 절대값 또 씌울 필요는 없죠. 얘도 양수의 절대값 또 씌울 필요는 없고 얘도 양수의 절대값은 또 씌울 필요 없어. 근데 얘는 어차피 불가능하죠. 절대값이 음수 나올 수 없으니까 버려. 그 다음에 얘는 풀면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로 나와. 그러면 너도 결국에는 이렇게 나누는 거야. 공비가 절대값 x여도 범위는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거고 공비가 x제곱이어도 범위는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거고 공비가 x여도 범위는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거기 때문에 자, 앞으로 우리는 문제 풀 때 분모 분자에 자, 등비 수열이 들어와 있는데 걔네들이 공비가 한 개뿐이다. 공비가 다 똑같은 애들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공비 모양이 x로 생겼든 x제곱으로 생겼든 절대값 x로 생겼든 우리는 이 세 가지 구조는 다 똑같이 나눈다. 어떻게?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다 이렇게 나눌 겁니다. 어떨 때? 공비가 x일 때, x제곱일 때, 절대값 x일 때 다 똑같이 4개로 나눠서 풀 거예요. 자, 25번. 자, 위아래
똑같이 등비 수열이 있죠. 여기는 n이 없어. 자, 근데 그 등비 수열에 공비가 둘 다 x제곱으로 동일하지. 공비가 다 똑같아. 자, 그러면 우리는 저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눈다?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나눈다. 자,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극한의 영향을 받는 게 여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얘네만 보면 돼. 그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나머지 수렴하는 애들 볼 필요 없어. 얘네만 남겨. 그럼 자연스럽게 약분 일어나지? 약분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n도 사라지고 x분의 1로 정리되죠. 자, 이번에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잖아? 그러면 x의 2n승은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 그러니까 다 수렴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나는 x의 2n승을 싹 다 0으로 보내면 돼. 그럼 너 0으로 가고 너도 0으로 가는 거지. 얘네가 이젠 0으로 가줘야 돼. 그러면 남아있는 걸로 계산하면 3x 플러스 2라는 식만 남습니다. 접근 방식이 완전 달라.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얘네를 남겨서 푸는 거고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얘네를 죽이고 푸는 거야. 완전 다르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그냥 대입합니다. 자, x에 1 대입하면 2분의 6 해서 3이다. 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분모는 2고 분자는 얘가 마이너스 1로 나오고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여서 마이너스 1이다. 자, 함수식 구해줬으니까 여기 숫자 보고 대입해서 푸는 건 스스로 하면 돼. 자, 뒤에 활용 문제 빠르게 보겠습니다. 거기 26번 볼게요. 자, 우리 대수 내신 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던 그림이지. 자, 그림과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 성량계비 이렇게 쌓아나가. 자, 여기 n단계에 사용된 성량계비의 개수를 a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bn이라고 하자. 자, 정사각형 개수는 굉장히 쉽죠. 여기에서는 한 개, 여기는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 그래서 우리가 3단계에 놓여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러면 n단계에 놓여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는 1부터 n까지의 합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 이거의 분자는 4배 하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게 bn의 4배. 자, A에는 성량계비의 개수를 세야 됩니다. 자, 처음에 성량계비의 개수는 4개. 자, 두 번째 셀 때는 처음에 셌던 성량계비의 개수는 세지 않고 추가되는 것만 세시면 돼요. 자, 추가되는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세도 되지만 나중에 이 도형이 조금 복잡해지면 좀 규칙을 정해서 세는 게 훨씬 더 좋거든. 그래서 얘는 어차피 이 도형을 만드는 게 세로선, 가로선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추가되는 세로선 몇 개인지 세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가로선 몇 개인지 세면 세로선도 3개, 가로선도 3개 추가돼서 3 곱하기 2. 자, 그래서 얘까지 더해주면 이게 A2. 자, 그 다음에 A3은 자, 여기까지는 이미 다 센 거지. 그럼 여기 오른쪽에 추가되는 거 세면 추가되는 세로선은 4개. 그 다음에 추가되는 가로선도 4개. 그러면 세로 4개, 가로 4개 해서 총 8개 추가. 그러면 내가 예측한 규칙성이 맞는지 그 다음에 붙여지는 것도 보면 세로선은 여기 1개, 여기 2개, 3개, 4개, 5개. 세로선 5개. 자, 가로선도 하나, 둘, 셋, 넷, 5개. 세로선 5개, 가로선 5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더한 게 얼마가 되냐면 A4야. 자, 그러면 얘를 잘 보면 4, 6, 8, 10. 2씩 커져가는 등차 수열 4개의 합이 A4입니다. 그럼 내가 AN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몇 개 더한 거다? N개를 더해 준 거다. 그러면 어떻게 써? 2차식인 거 인지하고 위에도 2차식이니까 나는 최고차의 개수만 뽑아낸다. 2분의 공차의 n제곱이 이 등차 수열 합의 최고차항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하는데 미적분투가 쓰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미적분투 쓰이는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답 구할 때 자, 이 식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얼마야? 그럼 1분의 2니까 2입니다. 이거 하나 쓰인 거거든. 얘가 미적분투야. 근데 선생님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 리미트 붙이는 거 못하는 사람들 없거든. 내가 이 문제를 못 푼다라고 하면 대수가 문제예요. 대수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27번. 자, 좌표 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기울기가 n이고 y절편이 양수다. 자, 여기에서 기울기 주어져 있지. 자, 의외로 기울기 개념은 알고 있으나 그걸 제대로 못 쓰는 놈들이 많아. 기울기를 얼마나 잘 쓰는지가 도형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이렇게 두면 기울기 m의 정의. 자, 1번. 자, 얘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양의 방향은 오른쪽이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첫 번째 정의는 탄젠트 세타다. 자, 탄젠트 세타는 세타가 들어가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를 선생님이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밑변분의 높이다 라고 이렇게 둘 수도 있어. 자, 근데 내가 직각삼각형을 꼭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라색 직각삼각형에서 바라봐야 되는 상황도 생겨. 그럼 여기 길이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기울기를 P분의 Q로 이 직선의 기울기를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울기를 니네가 대부분 이렇게밖에 못 보거든. 이게 기울기가 아니라 기울기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가 밑변, 얘가 높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밑변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밑변이냐면 내가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높이를 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 기준이 각이야, 각. 그러면 이 각을 포함하고 있는 변, 각을 포함하고 있는 변이 바로 밑변입니다.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여기를 각으로 보고 있다. 이 각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길이가 밑변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인 거지. 그래서 얘가 밑변, 물론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데 어쨌든 기울기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자,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어떤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 그럼 기울기를 안다라는 거는 너는 밑변 높이도 알아야 돼 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나한테 밑변 길이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면 밑변을 가지고 높이를 구할 때는 기울기만큼 곱해주시면 돼요. 높이는 넘겨. 밑변 곱하기 기울기야. 그러니까 그림에서 그냥 바로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밑변에다가 기울기를 곱하면 높이가 나오는 거고 지금 여기는 각을 끼고 있는 이 보라색 선이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밑변의 역할을 하는 거야. 자, 반대로 내가 높이를 알아. 그럼 높이에서 기울기로 나눠주면 밑변 길이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 도형 문제 풀 때 빨리빨리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옆에 27번 볼게요. 자, 좌표 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기울기가 n이고 y절편이 양수인 직선이 자, 원에 접한다 라고 나왔어.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니네가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원의 중심이랑 여기 접점 연결해서 직각 표시하고 반지름 표시하는 게 원에서 접선을 다루는 인간이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태도야. 자, 내가 원에서 접선이 보이는데 이 짓도 안 한다.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1도 없다라는 거야. 내가 이 문제를 끝까지 답을 도출해내도 못하는 최소한의 해야 되는 건 해야지. 그래야 내가 문제가 어떻게 그 다음을 이어서 나갈지가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에 대한 언급이 있지. 자, 이 녀석의 기울기가 n이래. 그럼 나는 이 기울기를 관찰하려면 기준 각이 있어주는 게 좋아. 그러면 이 기울기에 대한 기준 각은 여기죠. 얘를 세타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직선에서 길이 하나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 세타가 들어가 있는 직각삼각형의 모든 길이는 내가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타가 들어가 있는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각 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밑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 알고 높이 알고 밑변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 아까 여기 있는 이 그림이랑 똑같잖아. 내가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 그 직선의 기울기의 각이 기준각이 여기야. 그 각을 끼고 있는 게 밑변이라고. 그럼 밑변에다가 기울기를 곱하면 높이. 높이를 기울기로 나누면 밑변. 그러면 이게 밑변이라고. 그럼 얘가 높이잖아. 그럼 여기 구하려면 여기 있는 높이를 기울기로 나누면 밑변 길이. 자,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거는 PQ 길이를 구해야 돼요. 자, PQ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추가로 이 길이만 찾으면 되지. 자, 여기 더하면 90도, 더하면 90도. 그럼 여기 세타 또 보인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세타가 들어가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이 세타의 기울기를 알고 있다는 거는 이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을 알고 있다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이 세타가 들어가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이번에 밑변 길이를 알고 있네. 근데 나는 기울기를 알아. 근데 높이를 구하래.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울기를 곱하면 돼. 밑변 길이의 기울기를 곱하면 높이. 높이를 기울기로 나누면 밑변 길이. 자, 그러면 PQ 길이가 얼마로 나오냐면 n제곱 더하기 1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2n제곱으로 나눠. 자, 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여기까지 못 왔다. 그러면 지금 미적분이 문제가 아니야. 그 저학년 때부터 어딘가 계속 구멍들이 일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미적분은 이제 적용합니다. 미적분 2 내용. n을 무한대로 보내. 이거 얼마야? 2분의 1.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본인이 지금 어디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미적분은 여기밖에 쓰이지 않았는데 이거를 못하고 앉아있으면서 나는 미적분이 너무 어려워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앞에 다른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문제는 도형의 그 기하학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는데 물론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여기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풀더라고. 생각이 없어, 생각. 자, 이렇게 잡고 내가 생각하는 그렇게 다들 뭐 계산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여기에서 거리 공식 써요. 그나마 거리 공식 쓰면 다행이지. 연립해서 판별식 쓰는 또 그냥 갑갑한 사람도 있다. 여기 거리 공식 써서 얘 넘겨서 루트 n제곱 더하기 1 분의 여기 00 대입해서 k 얘는 n이다 해서 k 값 구해서 여기 x절편 y절편 찾아서 또 거리 공식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우리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식을 이용해서.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용한 거는 그래프, 도형 성질 혹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접근을 한 거죠. 자, 내가 수학을 잘한다라는 거는 얘네들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왔다리 갔다리를 잘하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식으로 풀어야 될지 그래프나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게 중요해. 이렇게 풀어라고 하면 대부분은 가거든. 근데 어떻게 푸는지를 본인이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원을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게 언제냐면 중학교 때 배우지. 그 중학교 때 거리 공식 이런 거 해? 안 하잖아. 중학교 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도형 성질을 이용해서 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원이나 이런 거는 도형의 성질이 일단 기본이야. 그 성질로 일단 기본적으로 접근하다가 성질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들이 있어. 그랬을 때는 식을 같이 병행하는 게 일단 기본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도형에서 도형의 성질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림, 이게 삐뚤어져 있거나 막 이런 거, 여기는 이거 기준을 여기로 잡았지만 막 이상한데 이게 기울어졌거나 이러면 그 기준각을 잡기가 애매할 때가 있어. 그랬을 때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접근의 한계를 식이 보완을 해주는 거야. 하지만 내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굳이 식을 끄집어내면 길이가 더 길어질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거기 뒤에 34번 봅시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평면에 자, x 더하기 y는 n분의 1이라는 직선이 주어져 있대요.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굉장히 좋게 주어져 있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져 있어. 자, 여기에서 이 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직선이, 이 원이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고, 자, 이 삼각형 OPQ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지.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반지름의 길이는 1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끼인 각을 구하기가 용이한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두 변기를 곱하고 쌓인 끼인 각으로 푸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수선에 발 내려서 여기 밑에 있는 얘네들의 길이를 찾는다. 자, 그랬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주어져 있지만 자, 이 녀석의 기울기의 기준 각은 어디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 기울기랑 각이랑 매칭시키려면 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이쪽 각 혹은 이쪽 각이 필요한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도형이랑 전혀 상관없잖아. 자, 아까는 내가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이 기울기 각이 내가 구하려고 하는 도형의 선분 길이랑 딱 맞아 떨어져 있는 구조니까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당연히 더 빠르고 얘는 이 기울기의 기준 각이 내가 구하려고 하는 도형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뭘로 접근하는 거야?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거리 공식 써서 길이 재야 되니까 루트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에 00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n분의 1. 이게 안 따라오면 1학년들한테 창피해야 돼. 여기 길이 잰 거야.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2n분의 1입니다. 이게 이 삼각형의 높이. 자, 그러면 여기 밑변 길이 구하려면 여기가 루트 2n분의 1이라고 구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루트 1 플러스 2n 제곱분의 1 이렇게. 걔가 여기 길이의 절반. 자, 이거 2배 하면 밑변 길이. 거기에 얘 곱해주면 높이. 자, 그거의 삼각형이니까 절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여기에다가 n까지 곱해달래. 이게 곱하기 n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이거에 뭐를 씌우면 되냐면 극한을 씌우면 돼.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는 약분되고 여기는 약분되지. 그 다음에 얘가 0으로 가지만 이 루트 값은 1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수렴하는 덩어리로 바뀌어요. 자, 앞에 28번 볼게요. 자, 좌표 AN이 이차함수의 위에 있지. 자, 그리고 문제에서 AN 좌표는 n, n 제곱으로 설정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n, n 제곱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 직선을 그은 거야.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OA의 길이 필요하고 OB 길이 필요한데 내가 필요한 길이가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각이랑 관련돼 있죠. 자,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각은 얘지만 어차피 나는 기울기를 도형 길이에 적용을 할 때는 기울기의 절대값 씌운 걸로 그냥 적용을 할 거라서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인 거는 이쪽에 대한 탄젠트 값은 당연히 음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한 탄젠트 값은 플러스 루트 3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의 절대값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n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가 n이야. 자, 기준각 여기 세타라고 둘게요. 자, 이 녀석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루트 3입니다. 절대값으로 쓴 거야. 어차피 길이 찾을 때는 기울기의 절대값만 알면 되니까. 자, 그럼 내가 여기에 밑변 길이를 알고 높이를 구할 거면 여기는 기울기만큼 어떻게 해주면 돼? 나눠주면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는 루트 3n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n제곱이니까 얘는 n제곱이다. 아, OB는 이쪽이네요. 쓸데없는 데를 구했네. 자, 이쪽 구하겠습니다. 이쪽.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n제곱이야. 그럼 이번에는 밑변 길이 구해야 되니까 기울기로 나눠주면 되지. 루트 3분의 n제곱. 자, 여기 길이는 n이라고 주어져 있네. 자, 그러면 OB 길이는 n 플러스 루트 3분의 n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OA의 길이는 여기 대각선 길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혹은 거리 공식 쓰면 루트 n4승 더하기 n제곱. 여기까지 미적분이 없어. 여기 리미트 씌우는 개념만 미적분입니다. 최고차항 계수 비교해주면 돼. 자, 29번 해봐. 자,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 P 좌표 주어져 있고 원점이랑 얘랑 연결한 기울기랑 수직이 되게 직선을 그었고 거기에서 AN은 이 직선의 Y 절편이니까 여기 길이가 AN이 되겠죠. 자, 원점 주어져 있고 좌표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분홍색 선의 기울기가 n분의 1로 나올 거고 이 기울기의 기준각은 여기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세타가 들어가 있는 각에서 관찰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여기 좌표가 n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가 n분의 1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더하면 90도, 더하면 90도니까 여기도 세타로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세타가 들어가 있는 이 직각 삼각형에서 나는 밑변 길이를 알고 높이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기울기만큼 곱해주시면 되죠. n제곱분의 1. 자, 이번에 여기 더하면 90도, 더하면 90도니까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세타가 들어가 있는 위에 있는 이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가 밑변이야. 그럼 높이를 기울기로 나누면 여기 밑변 길이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는 1 플러스 n제곱분의 1이다. 여기 리미트 씌우면 n제곱분의 1은 0으로 가겠죠. 자, 뒤에 35번 보세요. 자, 좌표 평면에 자연수 n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n분의 1인 직선이 주어져 있어. 자, 여기 n을 딱 그었어. 그럼 여기 n 대입하면 이 길이는 당연히 1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n일 거고. 그러면 여기 빗변 길이까지 뭐 길이들은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 이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내접원을 그렸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삼각형 AOC의 넓이, AOC 여기네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는데 밑변 길이 나와 있으니까 높이만 찾으면 됩니다. 여기. 근데 그 높이가 내접원의 반지름이네. 자,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내접원의 반지름은 뭐를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구한다. 2분의 1 아래, 이건 기말고사 시험범위였지. 삼각형 활용. 세변 길이의 합은 이 삼각형 전체 직각삼각형의 넓이야. 자, 얘를 다시 어떻게 구할 수 있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죠. 이거는 중학교 2학년 책에서부터 나오는 공식이다. 그럼 약분하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고 걔가 높이 역할을 할 거야. 그럼 높이에 해당하는 게 길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높이. 거기에 밑변 길이 곱해주고 절반 해주면 얘가 바로 뭐다? 삼각형의 넓이다 라고 됩니다. 자, 거기 SN을 n으로 나눠서 극한 처리하면 돼. 그럼 n으로 나누면 어차피 얘는 약분되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1차, 얘도 1차니까 최고차항 개수만 비교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결국에 이 내접원의 반지름에 의해서 삼각형이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내접원의 반지름에 의해서 삼각형이 내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 녹색 삼각형, 분홍색 삼각형 세 개 삼각형으로 나눠지거든. 근데 나는 이 세 개 삼각형이 다 뭐가 동일하냐면 높이가 내접원의 반지름 R로 동일한 거야. 근데 이 세 개 삼각형을 다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전체 삼각형 OAP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나는 OAP 전체 직각삼각형을 세 개 삼각형으로 쪼개지는데 내접원의 반지름에 의해서 그 세 삼각형의 높이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세 삼각형의 넓이 B는 뭐랑 똑같냐면 얘네들의 밑변 길이의 비율이랑 똑같지. 닮음 아니야. 닮음 도형은 길이 B의 제곱이 넓이 B지만 얘는 닮음 도형이 아니잖아. 안 닮았잖아. 높이가 동일한 삼각형이니까 넓이 B는 곧 밑변 길이의 비율이랑 똑같다. 그럼 나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삼각형 OAC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밑변 길이의 비율로 쪼개서 내가 구하고 싶은 밑변 길이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저 세 밑변 길이의 비율로 쪼개니까 전체 비율의 합분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쪽이 길이 B 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전체 삼각형을 내가 2대 3대 5로 쪼갠 것 중에 5를 찾으려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비율의 합분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비율로 넣어주는 거랑 똑같이 쓴 거야. 이렇게 하면 여기서 정리한 식이랑 똑같이 나오죠. 뭘로 풀든 얘는 풀이의 가정의 정도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뭘로 풀든 상관없어요. 자, 앞에 30번 풀어봅시다. 자, 정리한 식 맞는지 봅시다. 시그마 풀려면 일단 여기 안에 있는 완전 제곱식 정리해야지.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지. 완전 제곱식 정도는 정리할 수 있지. 자, 시그마 풀려면 변수가 누군지 잘 봐야죠. 시그마 변수는 K입니다. X가 아니야. 그러면 이 시그마를 벗겨내기 전까지는 여기 있는 식을 바라볼 때
K만 변수로 읽어야 된다고. 그럼 얘는 상수야, 상수. 자, 시그마에서 상수 더할 때는 전체 개수랑 곱해주니까 여기 있는 상수는 시그마 벗겨내면 이렇게 나올 거고 K가 변수야. 자, 여기에서 곱해져 있는 상수는 앞으로 빼낼 수 있다고 배웠고 그럼 시그마 K는 2분의 N, N 플러스 1. 자, 곱해져 있는 N제곱분의 1은 시그마 밖으로 빠져나오고 K제곱 공식 쓰면 6분의 이렇게. 지금 이게 정리를 못하고 있으면 뭐가 문제야? 집에 와서 뭐 복습해야 돼? 대수 RPM 피곡 풀어. 거기 센을 풀던지 교과서를 풀던지 수업 자료를 풀던지 시그마 단원 펴서 해. 시그마 못하잖아? 다음 시간에 난리 날 수도 있어. 급수에서 기절할 수도 있어. 특히 거기 수열에서 다음 시간에 올 때 SM-, SM-, SM 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거 이런 거 똑바로 소거형 수열 이런 거 똑바로 공부해갖고 와.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는 이제 시그마 다 벗겨졌지. 그럼 이제 K 없지. 시그마가 벗겨졌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수는 누구로 바라본다? X로 바라본다. 그래서 얘는 X에 관한 2차식으로 바라봅니다. 자, 이거 좀 정리했어. 약분할 거 약분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고일 문제로 바뀌죠. 그냥 글자만 좀 들어가 있을 뿐이지. 자, 이 녀석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꼭지점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n분의 n 플러스 1일 때 뭐를 갖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얘는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저기에 집어넣으면 y 좌표가 최소값의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n 곱하기 자, 얘 제곱하면 4n 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되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자, 여기 x 자리에 이거 집어넣으면 2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6n 제곱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은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자, 이제 미적분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미적분이 쓰인 게 없어. 자, 이거를 n으로 나누래. 그럼 n으로 나누고 자, 여기 n으로 나누고 얘는 n으로 나누고 그럼 극한 처리하면 2차식분의 2차식 최고창만 뽑아내서 계산해. 여기도 2차식분의 2차식 최고창만 뽑고 여기 3차식분의 3차식이니까 최고창만 뽑아서 계산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31번. 자, n이 무한대로 가. 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그럼 얘네들은 수렴은 아니지만 부정형은 아닙니다. 확정형이야. 무한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무한대.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자, 그러면 차수 동일한지 봐야 돼. 자, 차수는 여기 1차, 얘도 1차. 차수 동일하고 최고창의 개수도 동일해야 돼. 자, 얘 최고창의 개수 2, 여기는 1, 1 합쳐서 2. 그러면 나는 얘를 유리화해야 되잖아. 그럼 유리화할 때 얘를 한 덩어리로 보면 유리화가 너무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얘 개수가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2,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있는 개수 마이너스 2를 하나씩 나눠줘서 유리화해야겠지. 자, 그래서 루트 n제곱 더하기 n에다가 얘 하나 붙여줘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얘 한테도 마이너스 루트를 하나 붙여줘서 이렇게 세트로 처리하면 돼. 유리화 안 해줄 거야. 유리화해서 극한 처리는 스스로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얘 극한 처리하는 게 미분이지 미적분 2지. 얘 나누고 이렇게 관찰하는 건 미적분 2 내용이랑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거의 끝에 계산을 생략해주고 있는데 그만큼 미적분 2가 지금 문제가 될 거는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뒤로 넘기세요. 자, 32번. 자, 3의 n승이 주어져 있고 얘의 양의 약수의 총합을 an이라고 하자. 기본 문제죠. 자, 얘는 그냥 소수의 n승이니까 좀 더 복잡하게 내려면 6의 n승이라고 내는 게 좀 더 복잡하겠지. 다음 시간에는 6의 n승으로 낼 거야. 그러면 얘는 2의 n승 곱하기 3의 n승이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얘 약수의 총합은 앞에 있는 2의 n승의 약수의 총합에다가 뒤에 있는 3의 n승의 약수의 총합을 곱해주면 얘 약수의 총합이 나오겠죠. 근데 얘는 꼴랑 이거 하나 물어봤어.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얘기해.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 더할 때 R-1분의 첫 번째 항의 R에 여기서 제일 많이 틀려. n 아니다 제발. 개수 좀 똑바로 세. 똑바로. 여기 개수 쓰는 거야. 개수. 끝에 이 숫자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실수만 꼭 골라서 하는 놈들이 있어. 여기 n 플러스 1이야. 분명히 얘기했다. 다음에 또 한 명 있을걸? 아주 그냥 사진을 찍어서 붙여버려야지 저기. 첫 항 1이고 얘는 항의 개수 n 플러스 1개입니다. 이렇게. 자, 이 문제는 얘만 물어봤기 때문에 얘만 AN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럼 2분의 1에 3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고 자, 밑에는 3의 n승입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밑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게 글자로 되어 있지 않아. 숫자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서 얘는 볼 필요 없습니다. 얘네 대빵끼리만 계산해주면 돼. 그럼 3의 n승 약분되고 극한값도 2분의 3이다 라고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얘는 xn승, xn승 똑같으니까 이 xn승 공비의 절대값. 근데 k가 자연수라 그래서 얘는 절대값 안 씌워도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1보다 클 때, 얘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자, 얘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야 되는데 K가 자연수니까 또 얘는 할 필요 없는 거야. 자, 얘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얘네만 남겨서 계산하면 K분의 6이 될 거고, 자, 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얘를 0으로 날리는 거야. 그럼 분자가 0 되니까 0으로 계산하고, 자, 얘가 1이면 저기에 1을 대입해서 2분의 1로 계산합니다. 자, K가 양수니까 여기에 곱하면 결국에 K의 값이 6보다 작을 때 얘로 계산하라는 거고, 얘는 K의 값이 6보다 크면 0이니까 어차피 시그마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K의 값이 6이면 AK를 2분의 1로 계산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지. 미적분 내용은 끝났어. 이제 여기 범위마다 AK 구해줬으니까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